안녕하세요, 꾸꾸아빠입니다. 이번 영상은 시청에 앞서 조금 자극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내용을 좋아하시지 않는다면 시청하지 말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닥치고 성공해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는 삶. 너무나도 자극적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삶의 문구가 아닐까요? 그렇게 악일론을 접하게 되었고 이 책에서 정의하는 악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나는 내 인생을 살 테니라고 뻔뻔하게 말하는 사람. 둘째, 그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더라도 비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 셋째, 결국 닥치고 성공을 이루어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 악인의 삶은 어떤 삶이고 어떻게 닥치고 성공하는 걸까요? 이 책에서는 악인의 삶의 태도와 악인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매우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당신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살아가고 싶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에는 닥치고 성공하는 진정한 악인이 되어보도록 해봐요. 악인론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감사일기 대신 분노일기를 쓰다.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일기를 써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사일기가 그저 자기 합리화일 뿐이고 발전을 방해한다면 이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요? 이 책에서는 감사일기 대신 분노일기를 쓰고 인정하라고 합니다. 나는 끝내주는 독일산 외제차를 원한다. 경제적 자유를 얻어 남들보다 앞서가고 싶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분노하는 분노에너지는 행동력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분노의 약발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의 약발이 떨어지는 것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들 보고 분노하며 에너지를 채워서 돌아오면 되기 때문이지요. 지금 당장 노트북에 분노일기 폴더를 만들고 일주일 동안 하루에 딱 5문장만 써보도록 합시다. 정리해야 할 대상 3가지. 악인의 시작은 어떤 것일까요? 악인으로서의 시작은 자신의 성공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없애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악인으로서 정리해야 하는 대상은 3가지가 있으며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해야 할 대상 첫 번째, 죄책감. 죄책감은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이지만 죄책감의 영향력이 너무 강해진다면 현명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지게 만듭니다. 정리해야 할 대상 두 번째, 좋은 사람 콤플렉스. 좋은 사람 콤플렉스는 죄책감이 발전하여 모든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확장된 것이며 이는 냉정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지게 만듭니다. 정리해야 할 대상 세 번째,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은 특정한 행동에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을 담은 다음 마치 그것이 상식인 것처럼 공격하는 방법이기에 가장 조심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는 악인이 되기로 했기에 정리해야 할 대상 3가지를 먼저 정리하고 악인으로서의 조건 중 하나인 뇌를 문제 해결에 최적화시켜보도록 해요. 악인의 필수 자질 첫 번째, 메타스피킹. 메타스피킹이 무슨 소리야? 생소한 이름을 듣고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며 메타스피킹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말하기 능력. 그럼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능력을 키워야 할까요? 첫 번째로 토론할 수 있는 집단에 들어가서 소수파의 의견을 택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고 억지로라도 자신만의 논리를 전개하는 연습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로 지렛대 이론을 활용하여 이때 다수의 대화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발언 시 청중에게 질문을 하여 발언에 집중할 동기를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로 불편론자의 입을 빌리는 간접 비판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제가 반대한다고 말하는 대신 타인이 반대할 것이라고 돌려 말하여 반감을 줄여줍니다. 네 번째로 인식하며 말하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제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라는 시그널을 주게 됩니다. 지금부터 메타스피킹의 4가지를 연습하여 악인의 필수 자질을 갖춰봅시다. 악인의 필수 자질 두 번째, 관통하는 글쓰기. 말하기와 글쓰기는 함께 움직입니다. 또한 말은 휘발성이 강하고 글은 영구적으로 남게 됩니다.
이처럼 악인의 필수 자질인 관통하는 글쓰기는 추종자들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따르게 만드는 무기입니다. 그럼 관통하는 글쓰기는 어떻게 연습해야 하는 걸까요? 첫째, 나는 최악의 글을 쓰겠다고 작정하는 방법입니다. 마음대로 글을 적고 난 후에 객관적인 시선으로 철저하게 고쳐나가는 거지요. 둘째, 당신 글에선 당신 법을 따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규정이 오히려 악인적 매력을 글에서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셋째, 재미있는 글을 쓰는 것입니다. 제가 겪은 에피소드를 토대로 재미있는 글을 써서 상상하게 만드는 방법이지요. 넷째, 감탄이 나오는 글을 쓰는 것입니다. 책의 핵심 구절이나 문장들을 수집하고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이지요. 이제 관통하는 글쓰기까지 이해했다면 다음은 사회적 지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해봅시다. 악인의 필수 자질 세 번째, 사회적 지능. 악인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요? 악인이라고 하면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는 이미지를 떠올리겠지만 진정한 악인은 카리스마나 매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회적 지능입니다. 사회적 지능이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그에 맞춰 적절하게 행동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사회적 지능을 가진 악인들의 공통점 8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첫째, 타인에 대한 공격으로 자존감을 높이려 하지 않는다. 둘째, 언제나 아군과 적군을 정확히 구별한다. 셋째, 결코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지 않는다. 넷째, 누군가 이유 없이 자신을 싫어한다면 그 이유를 만들어준다. 다섯째, 뒷담화에 중독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다. 여섯째, 정확한 피드백을 해준 사람에게 화를 내는 대신 고마워한다. 일곱째,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남을 탓하지 않는다. 여덟째,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에겐 단호하게 지원을 중단한다. 저는 이 중에서 첫째, 여섯째, 일곱째에 해당하는 내용에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생각했고 이를 인지했기에 지금부터는 성장할 것입니다. 악인의 무기, 압도적 생산성. 우리는 누구나 24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3가지 시간으로 나눌 수 있지요. 첫째, 자원을 얻는 시간. 돈을 벌고 생계를 이어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둘째, 성장의 시간. 학원에 가고 기술을 배우고 책을 읽고 운동을 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셋째, 휴식의 시간. 잠을 자고 오랜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 활동을 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가 압도적 생산성을 갖기 위해서는 3가지 시간 중에 두 번째 시간의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시간의 비중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과학의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모든 시간을 아이디어를 얻는 시간으로 만들고 이를 메모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압도적 생산성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아이디어입니다. 따라서 귀중한 자원이 사라지기 전에 반드시 백업하는 습관을 가져보도록 해봅시다. 악인의 무기, 펜트하우스 시야. 펜트하우스 시야란 의사 결정을 할 때마다 펜트하우스 창문가의 선체 아래를 내려다보는 모습을 상상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되도록 가장 높은 곳에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조망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지요. 그럼 연습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기 직전에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결정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이런 말을 하기 싫지만 사람들은 남의 연애에는 이러쿵저러쿵 청산유수로 떠들면서 자신의 연애를 할 때는 늘 가장 나쁜 수를 둔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타인이 하는 질문에는 전문가처럼 답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던져지는 질문에는 심각할 정도로 멍청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지요. 엄청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면 당장 결정을 내리고 눈앞에 스트레스를 없애고 싶을 때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섣부른 결정은 잠시 미루고 나만의 펜트하우스에 올라가 보는 습관을 키워보도록 해봅시다. 진정한 악인은 추종자로 완성된다. 지금까지 악인의 필수 자질, 무기 등을 획득하면서 세상으로 나갈 준비는 어느 정도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삶은 혼자서 완성할 수 없습니다. 악인으로서의 성공은 추종자로 완성되기 때문이지요. 추종자는 4가지로 분류되며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추종자는 열정을 공유할 수 있는 무모한 도전자이며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주변 사람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추종자는 마침내 당신의 일을 완성시킬 철저한 설계자이며 망상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꿈을 실체로 프로그래밍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추종자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시켜줄 윗집의 관찰자이며 실행 능력은 조금 부족하지만 언제나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추종자는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충성의 안정주의자이며 하루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그저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명을 찾기가 힘들다면 그 중에서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추종자 한 명만이라도 주변에서 찾아보도록 노력해봅시다. 마치며 지금까지 우리가 악인이 되기 위해 했던 내용들을 정리해봅시다. 첫 번째, 감사일기 대신 분노일기를 쓴다. 두 번째, 악인은 닥치고 성공해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는 삶을 산다. 세 번째, 악인이 되기 위해서 정리해야 할 대상 세 가지는 죄책감, 좋은 사람 콤플렉스, 가스라이팅이다. 네 번째, 악인의 필수 자질은 세 가지가 있으며 이는 메타 스피킹, 관통하는 글쓰기, 사회적 지능이다. 다섯 번째, 악인의 무기에는 두 가지가 있으며 이는 압도적 생산성, 펜트하우스 시야이다. 여섯 번째, 진정한 악인은 네 가지 추종자로 완성되며 이는 무모한 도전자, 철저한 설계자, 윗집의 관찰자, 충성의 안정주의자이다. 지금껏 다루었던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악인으로서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지금부터는 악인으로서 우리의 성공하는 삶을 세상에 보여줄 시간입니다. 오늘도 가장 마음에 들었던 구절을 공유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했다. 이제 전장으로 나가라. 수없이 흔들릴 것이다. 순항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빛을 발할 것이라고 자신을 믿어라. 건투를 빈다. 이상 꾸꾸아빠였습니다.